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이고요. 5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헤어진 남친과 아는 동생이 사귀는 것 같아 저주하고 분노하는 26세 여자 시험 준비생입니다. 남자친구와 교회에서 만나서 상당 기간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졌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참 얼굴 보게 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동생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어진 몇 개월 후 그 전 남친이 그 아는 동생과 내가 털어놓은 그 아는 동생과 썸 타고 사귀는 것 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아는 동생한테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요 온 신경이 그 둘한테 가 있다고 합니다.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모든 신경이 거기 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 둘을 저주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무서운 생각들을 한다고 하네요.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에 거를 갖다가 생생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뒤에 말이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그런 지가 1년이 다 돼 갔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잊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적어도 1년이 넘은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정 반응을 하고 분노, 저주 다 감정 반응이죠. 현재 신경이 글로 간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감정 반응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나는 안 보고 싶은데도 글로 가잖아요. 내 속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행동이 나다. 그 내 행동은 뭐에서 지배를 받냐 하면은 내 속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속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과거로 가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만나니까 현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일어났던 일은 과거고요. 아는 동생과 얘기했던 것도 사실 과거입니다. 자꾸 과거로 가잖아요. 물론 과거가 있기는 해요. 과거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 남친도 문제고 또 이 아는 동생도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숨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더 크게.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부담은 뭐겠어요? 시험 준비생이라 그랬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부담입니다. 거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이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이 감정을 잊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 자체가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요. 그러면 잊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 준비 빨리 해서 즉시 붙기. 제가 이제 다 항상 실제 이제 시험이 아마 이제 고시가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 고시가 됐던 어떤 거 됐던 하여튼 고시는 보통 이제 3월, 4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3월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10월이니까 11월에 시험이 있다고 보고 근사한 시험이 있다면 아예 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개월 만에 실력을 만드는 거죠. 제가 1개월 만에 실력을 만들라 그랬더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다 1개월 만에 할 일이고요. 사실은 어떤 일은요. 사실 하룻밤 만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룻밤 만에 만리장성 쌓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도 사실은 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빨리 붙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남친 쉽게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남친이죠. 이렇게 새로 시작해 보세요. 시험 준비 먼저 하고 실력 쌓고 그 다음에 바로 새 남친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적어도 10명은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명밖에 안 사귀었잖아요. 아주 멀었어요. 언제 9명을 더 사귀겠어요. 아직도 26인데 빨리빨리 새 남친을 사귀도록 하세요. 바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빨리 잊혀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재수 중인 딸이 한 달간 공부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해결책을 묻는 49세 주부입니다. 딸이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다가 집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이게 사단이 났나 봐요. 성적이 나오질 않자 엄마하고 이제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집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딸은 아빠랑 지내는데 그때부터 아예 공부를 놨다 그러네요. 아예 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도 자살 위험이 있다라고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빠랑 같이 있는데 아빠는 말도 안 하고 아빠가 말을 시키면 아예 들어눕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딸이 이렇게 막 죽겠다고 하니까 아주 절절매는 그런 타입이시고요. 본인인 엄마는 단호한 편이지만은 이 딸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네. 딸은 뭐 어떻게 하든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하고요. 물론 이제 본인도 괴롭기는 해요. 괴롭기는 하지만은 당장 그렇게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현재 딸이 할 수 있는 거는 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다르게 할 수 있겠어요? 딸한테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엄마 또는 아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난국을 갖다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모가 다르게 하기입니다. 네, 어떤 방향에서요? 네, 딸이 스스로 서게 하는 방향에서 부모가 다르게 대하는 거죠.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태도를 갖고, 이게 이제 부모가 다르게 하기거든요. 네, 그걸 갖다 이제 두 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혼자서 하기가 두 분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닥터유가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부모 자녀 훈련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정말 자녀가 문제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서 잘 되는 뭐 정말 우리가 이제 박지성, 김연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1000명 정도의 병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망하고 병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안 하죠. 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희생과 헌신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희생과 헌신만이 아니라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스스로 설계입니다. 네, 그걸 이제 부모를 갖다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설계가 이제 스스로 서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고 그리고 재수를 할 건지 하여튼 재수 등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스스로 수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딸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딸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딸이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갖다 부모가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려면 부모가 스스로가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능력을 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 이게 이제 부모 훈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딸이 스스로도 더 훈련을 갖다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의향을 표시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 훈련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됩니다. 이걸 합쳐서 부모 자녀 훈련이라고 하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5년 파킨슨 병으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힘든 56세 주부입니다. 5년 전에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에 있다고 하네요. 숨 한 번 돌릴 새 없이 열심히 달려온 본인에게 결과는 너무 끔찍한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나? 이 파킨슨 병, 네, 이 영어가 붙으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하고 뭐 못 고친다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못 고친다기보다는요. 물론 이 고혈압 닥터는 이제 완치를 하죠. 원인을 고쳐서 당뇨도 너무 진행되지 않으면은 원인을 해결해서 완치를 합니다. 파킨슨 병은요. 이것도 고혈압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요, 대개는 다 60대 이후에 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50대에 왔어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진행하거든요. 이 파킨슨 병은 느리게 진행을 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TV에서 보거나 그러면은 아주 심한 모습만 보여줘요. 맨 마지막 정말 뭐 80대가 되고 90대가 됐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시작할 때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리게 진행하는 병이고요. 약을 갖다가 잘 복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상하고 똑같아요. 정상인하고요. 네. 그게 이제 파킨슨 병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힘들대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대요. 그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병명에 이게 낙이 나라 그러는데 병보다는 이거 못 고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이 이게 꽂히셔서 이러시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50대 초반에 발병을 했고 뭐가 이렇게 심하다고 느낀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파킨슨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뭐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숨 쉴 사유 없이 이렇게 이 소문 돌릴 새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게 이유죠. 네. 그래서 힘든가 누적된 힘든가 지나침이 파킨슨 병에 더해서 뭐 증세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다른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자꾸 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힘든가 지나침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파킨슨 병 자체도요, 뭐 완전히 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완치 훈련인데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달아 빠진 연골을 네가 어떻게 재생시킬 거냐? 저는 연골 재생시키지 않죠. 그런데 달리게 하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파킨슨 병 자체의 진단명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정상 생활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매일 물속 걷기 밀당입니다.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정말 필요한 운동입니다. 매일 물속 걷기입니다. 밀당이라는 말은 아시죠? 늘 똑같이 하다가 조금 힘이 있으면은 좀 더 하고, 조금 힘이 있어 더 했는데 만약에 힘들다. 그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힘들면은 조금 덜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네, 뭐 일주일에 3번, 뭐 하루에 30분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매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2주 후에 고담 훈련할 힘이 생깁니다. 그럼 또 2주 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크게 하는데요. 웃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웃기를. 네. 그래서 걸으면서 웃기를 크게 하는데 크게 소리 내서 크게 하하하하. 아이고, 잘 안 되네요. 하여튼 크게 웃으면서 크게 웃는다는 게 뭐냐면 얼굴 근육 갖다가 크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작을 아예 크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또는 뭐 북한 군인 같으면 굉장히 동작이 크죠. 동작이 뭐 절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동작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시는 겁니다. 네, 매일 하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힘드시니까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요, 이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 파킨슨 병이 뭐냐면은, 네, 이 뇌 속에서 이제 이 운동신경을 갖다 약화시키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흑색 찔이라는 데서 이제 중뇌에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에 있는데 흑색 찔이라는 데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가 죽어가는 게 이제 파킨슨 병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세포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약물도 이제 사실 도파민이라는 약물을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내가 약으로 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킨슨 병 약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반대로 훈련하는 거죠. 내가 동작을 크게 함으로써 근육에 떨어지는 힘을 갖다가 다시 되살리는 훈련이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원인을 고치는 훈련이죠. 약을 먹으면은 그냥 약만 보충하는 거지 약이 내 힘을 길러주지는 않습니다. 네, 힘은 내가 길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작이 크고 웃기도 크게 웃고 하면은 얼굴 근육도 이제 크게 움직이고요. 크게 이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하면 됩니다. 빠르게. 네, 점점 빠르게. 이것도 이제 밀당으로 해야 되겠죠. 나중엔 뛰기까지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훈련이 되면은 거의 뭐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정상인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네, 약을 실제로요, 닥터한테 훈련받는 분들은요, 약물을 줄여갑니다. 네, 끊기도 하고요. 이게 힘을 늘려가지고. 사실 이게 완치 훈련이죠. 자, 네, 아무리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56세시잖아요. 네, 56세세요. 거의 뭐 40년 이상 더 사십니다. 뭐,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래도 뭐 30년 그렇게 하셨겠어요? 앞으로 40몇 년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머릿속에 노래가 맴돌아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18세 고3 남학생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강박이죠. 네,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강박입니다.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머릿속에 노래가 맴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은 몇 년 전에 들었던 노래나 길거리에서 길 가다가 들었던 노래, 친구들이 흥얼거리는 노래, 학교 종소리 등, 네,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혹시 환청이 아니냐? 네, 환청이 아닙니다. 네, 이게 강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백색 소음 듣기, 뭐 껌 씹기,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고3이니까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나요? 수능을 망칠까봐 걱정이고요. 너무 짜증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수능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할 때 이 증상이 장애물이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노래가 맴도는 것도 생각 강박입니다. 제가 강박에 대해서는 벌써 굉장히 많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모음도 있습니다. 이분이 좀 달라서 다시 채택을 한 거고요. 훈련법은 같습니다. 완치 훈련법은요. 지금도 계속 이 강박이란 병은요, 생각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겠다. 네, 이게 자체가 강박입니다. 이걸 치료해야만 내가 수능을 잘 보고, 치료해야만 내가 짜증이 안 나고, 이걸 치료해야만, 해결해야만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하겠다. 이 자체가 강박이라는 거죠. 해결하겠다가 강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공부가 되겠죠. 나 공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물론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문제야.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게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공부하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요. 잠시 집중을 해요. 안 되더라도, 소리가 들리더라도요.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집중을 할수록 그게 더 내가 매번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생각의 병이니까 생각 선택이 됩니다. 공부를 안 할 때는요, 행동을 하세요. 제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건 행동입니다. 사실 생각 선택은 이제 공부 때문에 하는 거고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면 되냐면요, 밖에 나가서 100m 달리기 갔다가 20m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압도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네.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해보세요. 이게 무슨 생각할 무슨 겨를이나 있나. 노래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또 처음부터 이걸 들으면서 내가 뛰겠다. 왜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사실 운동할 때는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악이 그거죠. 러닝머신 앞에 있는 TV 보면서 운동하기. 이게 최악입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을 해야죠. 100m 달리기를 100m 하면 너무 힘들 테니까 20m만 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그 노래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행동 할 때만 효과적이고요. 또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할 때도 선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연기 직장암이 불안한 32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2cm 크기의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연기 직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 위에 이제 이 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재검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또 암을 걸리셔서 암투병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본인이 증세가 있었는데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올 2월에는 등에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해서 팔을 올리거나 고개를 잘 돌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이 용종을 제거했을 때 좋아졌다고 합니다. 굳어지고 통증이 심한 게요. 좋아졌었는데 또 이틀 전 다시 또 그게 재발했대요. 그랬더니 또 잠을 못 잤답니다.
아버지도 아마 작년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암에 걸리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암에 걸렸으니 나도 암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딴 얘기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병원에서 이제 체외를 하든지 아니면 혈관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정맥에다 놓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그걸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혈관이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이거 혈관이 안 보여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대장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대장암이 걱정이라고 하니까, 네,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 아닙니다. 네, 유전이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잉여 지방입니다. 뭐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뭐 이유이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원인, 1번 원인은요, 내 몸에 남아있는, 갖고 있는 잉여 지방이죠. 네. 영기 직장암. 예. 이게 이제 의사나 뭐 세상이 전체 그런데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나쁜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네.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고담이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는요, 디펜시브 메디신이라고 그럽니다. 방어의학. 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드물게 일어나지만은 최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그게 가장 잘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의사는 디펜시브하게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언어가 서로 다른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뜻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드렸었죠. 닥터유한테 이제 TV에서 취재로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식중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중독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PD가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식중독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우리 리포터가 할 테니 닥터는 한마디만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그랬더니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이죠. 똑같습니다. 의료인이나 언론이나 이 불안을 만들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네, 연기 직장암은 암이 아니고요. 양성 종양입니다. 그 자체는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제가 연기 직장암을 연기 대장암, 네, 이걸 한두 번, 사실은요, 대장암도 진단했어요. 똑같이. 네, 그래서 또 6개월 있다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검사해서 확인하면요, 대장암도 안 치거든요. 이미 생긴 거는요. 네. 네, 그걸로 충분하고요. 제가 암 안 걸리기를 이제 강의를 올려놨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자분은, 네, 그 암 걸리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릴까?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더 걸립니다. 하시고요. 목, 어깨에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에 쥐가 나고 통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은 예민한 몸만과 증세 염려에 의한 근육이 긴장되고 경련이 와서 그렇습니다. 용종 제거 후에 증세가 좋아진 것은,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은 내 생각이 걱정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걱정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것. 네, 이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리고 전혀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슨 혈관에 대한 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정상입니다. 이제 그럼 누구의 문제냐? 피를 뽑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의료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의료인들이, 실력 있는 의료인들은요, 아무리 그게 안 보여도요, 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는 의료인들이 꼭 한마디 하죠. 혈관이 안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네, 내 문제가 아니고 의료인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병 좀 그만하세요. 네, 그냥 6개월 있다가, 네, 그 시간에 지금 32세 직장을 다니시니까 직장 일 열심히 하시고요. 또 새 남자친구도 이미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남자친구도 사귀시고요. 그거 하세요. 아니면 놀러 다니시든지. 이제 병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